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미켈란지라고 합니다. 먼저 프리PT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를 좀 하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기획안은 이제 영상 콘텐츠 스마트한 기획과 제작, 분석 방법인데요. 이 주제를 설정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저도 편집 강의를 했지만 편집 기술만 가지고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지 고민하는 그 자체가 모든 많은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미켈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영상을 시작했고 이제 시 소속 영상 기자로 시작해서 이제 대학방송국 내에 있는 PD로 이제 일을 하다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국내 방송국 최초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딩고에서 일을 했었고 거기서 이제 쇼폼 콘텐츠를 많이 만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끝나고 헤이지니 채널에 이제 스타팅 멤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누적 3억 뷰 정도 만들었는데, 영상으로 따지면 거의 한 300개 이상 영상을 만들었고, 그중 하나는 이제 인기 급상승 1위에도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군대도 갔다가, 군대도 이제 영상 제작병으로 가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출장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이제 나와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도 창업하면서 회사도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도 했는데 이제 빅파워 정도 됐었어요. 한 3개월 매출에 3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이제 빅파워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사진이나 영상을 잘 하다 보니까 그걸 상세 페이지에 잘 녹여내가지고 구매 전환이 많이 이루어졌던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한번 또 이직을 하고서 이제 현대자동차 외주 제작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K-팝 컨텐츠 제작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컨텐츠 제작도 해봤고 사업도 해봤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 계획이나 마케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영상 하나 보시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한 5년 전에 만들었던 영상인데 여행 영상입니다. 한번 그냥 여행에 대한 감수성을 한번 다시 느껴보시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We're soldiers, but come our time, we'll just head home. Raise a white flag, with honor lost and glory gone. Now we're gonna march to certain death, with these landmines in our chests. With every night, another rain, we both stare 1,000 yards away. You know it's gonna hurt, so why would you want more? You know it's gonna hurt, so why would you want more? You know it's gonna hurt, so why would you want more? I know it's gonna hurt, but you're worth fighting for. 네, 뭐 이런 영상인데 제가 약간 스트리밍으로 보니까 약간 끊기긴 하네요. 어, 제가 이런 여행 영상을 한 3편 정도 만들었어요. 여행에 미치다라는 채널에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렇게 올라가면은 되게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정말 이게 제 여행을 추억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도 하고 제 영상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만들었던 거기도 한데 이렇게 만들면 재밌는 연락이 많이 옵니다. 홍콩 관련된 영상도 만들었었는데 홍콩에 있는 언론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 영상을 내가 우리 홍콩 페이지에 올려도 되겠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라간 적도 있었고 신혼부부들이 이제 자기 신혼여행 가는데 같이 동행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경비 다 될 테니까
와서 촬영만 해달라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그러진 못했고요. 제가 참여했던 제작물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헤이진이 채널에서 만들었던 이제 리얼 앤 젤리 이런 거 만드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솔파 영상, 그리고 왼쪽 밑에도 솔파 영상,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이게 인기 급상승 후에 올려왔던 영상이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조회수만 합치면 한 5천만 뷰가 넘을 거예요. 이지은 님이 뭐 채팅 남겨주셨는데 여행 영상 만드는데 거의 한 달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차입니다. 먼저 기획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다음 경쟁 채널을 분석하는 걸 배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상 클릭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그리고 요즘 영상을 보는 트렌드, 마지막으로는 라이브 Q&A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라이브 Q&A를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그 시간을 아마 길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상 컨텐츠 어떻게 기획하나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채팅에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보고서 한번 고민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상을 보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한 이유는 궁금해서입니다. 영상을 클릭하기 전에 내용이 궁금해하겠죠. 그거에 대한 이유는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재미나 정보, 그리고 감동, 결말.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딱 네 가지가 예상이 되지 않아야, 정보 같은 경우는 예상이 돼야지만 재밌을 테지만 결말 같은 경우는 예상이 되지 않아야 재미있겠죠. 예를 들자면 챌린지 영상이 있습니다. 뭐 24시간 동안 어디 무인도에 가서 체험하기, 뭐 살아남기 이런 것도 결국 다 옛날에 책에서 나왔던 모든 컨텐츠는 다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재밌었던 게 결국 따라와서 영상까지 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의 내용은 모든 컨텐츠 제작자들이 한 번쯤 겪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카메라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저도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장비병이 심하게 걸렸었어요. 그래서 좋은 카메라가 있어야 저 유튜버 저런 카메라 쓰던데 나도 저 카메라 쓰고 싶다. 그럼 나도 좋은 컨텐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좋은 컨텐츠를 못 만드는 게 저 카메라 때문이야. 저 카메라가 없어서 그래. 그치만 그건 틀렸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 보이는 건 상황극에 중독된 여동생 1에서 5탄까지 모아보니 진짜 한 편의 드라마가 됐어. 키키키키키. 조재원 유튜버님이 올려주신 영상인데 한 4년 전쯤에 정말 유행했던 영상 포맷입니다. 조회수를 보시면 1843만 회입니다. 이 당시에도 뭐 거의 하루에 50만 뷰, 100만 뷰씩 나왔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촬영 장비는 카메라 셀카였습니다. 정말 단순하죠. 카메라 셀카가 아니더라도 브이로그 셀카, 뭐 브이로그용 컴팩트 카메라 셀카였습니다. 그만큼 좋은 카메라보다는 좋은 컨텐츠에 집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제 틱톡 컨텐츠, 쇼폼 컨텐츠가 많이 유행이 되고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컨텐츠들이 결국 좋은 카메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좋은 컨텐츠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의 순서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처음은 시청자 니즈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두리뭉술한데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인데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시청자의 니즈 찾기입니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어떤 걸 좋아할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단계입니다. 생활에서 알아보면은 제가 우동을 먹다가 김밥 천국에서 우동을 먹다가 이 우동의 원가가 얼마나 될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답변을 하고 있는 게 식자재 사람들이라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 돈가스 채널을 시키면 보시면 서비스로 쇼폼 컨텐츠인데 100만 뷰가 넘습니다. 뭐 영상 컨텐츠가 뭐 굉장히 고퀄리티거나 그러진 않아요. 물론 약간의 모션은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잘 만들었다, 뭐 힘을 많이 쏟았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 궁금했던 거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만큼 조회수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댓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댓글에서 찾아보는 거는 사실 90%는 거르는 게 맞습니다. 제작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내가 한번 생각했던 건데, 속으로 되뇌이고 걸렀던 컨텐츠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치만 요즘은 참 댓글 반응이 되게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반응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나왔던 게 이렇게 충분히 나왔다고 생각되는 컨텐츠가 승우아빠 자, 오늘은 컨텐츠의 정말 라면 만드는 컨텐츠입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댓글이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조회수도 그만큼 잘 나왔죠. 570만 회면 굉장히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작비를 넘어서는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주변에서 찾는 겁니다. 저도 주변에 이제 뭐 경영학과 나오고 경제학과 나오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 와서는 나 영상을 해야 된다고 프리미어 프로 좀 영상 편집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합니다. 상사가 갑자기 틱톡을 만들라고 했대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이거 니즈가 있겠구나 생각해서 저는 프리미어 프로 2시간 만에 배우기 이런 식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의 반응이 생각보다 보편적인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의 니즈를 찾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체화를 시켜야 될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A, B, C 단계를 거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이라는 컨텐츠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컨텐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 A가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은 B를 찾아야겠죠. 좀 더 구체화시켜서 리뷰, 뭐 아니면은 많이 먹는 거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레시피입니다. 나는 요리를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래, 레시피를 해보자. 그러면 B까지 찾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C를 찾아야 됩니다. C는 음식 레시피, 그 다음에는 식당에서 하는 레시피일 수도 있고, 주부가 만들어야 되는 레시피일 수도 있고, 저는 20대 후반이지만 어쨌든 주변에 자취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자취 컨텐츠, 자취 레시피를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C를 선택했습니다. 이미 있는 컨텐츠입니다. 사실 이미 있는 컨텐츠고 저는 이런 식으로 구체화를 시켜서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자라는 게 여기서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자 파악을 해야겠죠. 경쟁자 분석을 하고 경쟁자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가장 쉽게 2위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옆에 괄호치고 워크맨, 내고왕, 또간집 이렇게 3개의 컨텐츠를 써놨는데요. 제가 이 3개의 컨텐츠를 보면서 셋 다 인기가 있지만 편집 스타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해요. 한 4~5명의 촬영자가 붙고 편집에 효과음이나 자막이나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편집 스타일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셋 다 인기가 있죠. 물론 이걸 한다고 대박이 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공기업 같은 채널에서 이거를 똑같이 만든다고 조회수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이제 공기업에서 어떤 이제 제안을 줬을 거예요. 제작사한테. 우리 이런 채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제안서로 넣을 때 레퍼런스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죠. 요즘 이런 게 잘 나가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나리오 글쓰기예요. 이렇게 잘 된 컨텐츠를 보고서 물론 이 3개 말고도 자기의 분야에 맞는 레퍼런스가 되는 채널을 찾아서 그 영상의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진짜 초 단위로 긁어서 대본도 다시 다 써보고요. 어떤 샷이 들어갔는지, 어디에 인서트가 들어갔는지,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만든 컨텐츠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끊기니까 빠르게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극한 직업 SKBS PD편. 하면 되죠. 안녕.
안녕하세요. 제작부 56기 최왕진입니다. 다들 제작부라고 하면 밤새 멘트만 쓰고 뭐 되게 후줄근할 거라 뭐 생각하시는데 뭐 저처럼 가끔 꾸미기도 하고 뭣도 부를 줄 알고 그래요. 있을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어떠세요? 제로비는? 우리가 다 돼? 그건 협찬도 받아볼 수 에이, 있는 그건 거고. 대학방송 같지 않잖아. 딴 거 없어? 편하게 얘기해봐. 부담 갖지 말고. 방송 바로 직전. PD는 방송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다. 뭐야? 내가 멘트 쓴 거 봤어? 아니? 니들 막 보려고 그랬어. 아니 너가 일찍 써달라 해서 일찍 썼는데 아직 안 본 거야? 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너한테 하나둘 다 맞춰줘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너가 써달라는 데는 또 썼단 말이야. 아, 됐어. 방송 안 해. 너랑 방송하면 답답해 죽겠어, 아주. 미안해. 연기가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좀 전에 나왔던 친구는 지금 환승연애 첫 번째 나왔던 친구고요. 이거는 정말로 시나리오를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효과음이나 이런 게 굉장히 방송국하고 퀄리티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영상을 정말 많이 보지만 막상 만들면 되게 다들 허접해요. 그래서 주변의 평가로부터 굉장히 좋지 않은 반응을 얻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한번 뜯어봐요. 이렇게 뜯어보고 여기서 이때 효과음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때 재밌는 멘트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약간의 결을 쉽게 맞춰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먼저 레퍼런스가 되는 영상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찾는 3가지 채널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에요. 사실 대부분 그냥 알고리즘에 뜨는 영상들을 많이 볼 거예요. 굳이 찾아서 탐색에 인기 탭에 들어가가지고 보지 않죠. 그렇지만 요즘 추천해주는 영상들을 보면은, 요즘 인기 급상승에서 추천해주는 영상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대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위치가 미국으로 되어 있는데 한국어로 바꿔볼게요. 벌써 소식자가 떴죠. 소식자, 너덜트, SM타운, 그리고 이틀 만에 220만이 나온 최강희 배우님의 내용.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인기 있는 영상들을 나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기 탭이 이게 막 실시간으로 어떤 랭크가 있고 점수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유튜브 코리아에서 지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코리아에서도 그렇게 말했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인기 탭이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용도로 쓰였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여기에 대부분 키즈 컨텐츠만 있어서 영유아를 유입시키게 만들었고, 영유아가 다 유입이 되고 나서 그 뒤로는 이제 정치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5, 60대를 끌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포화가 되니까 이제는 전부가 같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플레이보드입니다. 이 사이트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2022년에 만들어졌고, 유튜브 영상을 다른 어떤 추천 사이트, 뭔가 분석하는 사이트들을 보면은 채널별로 분석을 하지 영상마다 조회수를 분석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최다 조회수 영상을 하나만 보겠습니다. 블랙핑크 셧다운 뮤직비디오죠.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거의 조회수 추세를 1단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까지는 유튜브가 API를 주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는데, 얘네는 모든 영상을 그냥 다 추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늘 조회수, 내일 조회수, 내일 모레 조회수, 이거를 매일매일 체크해가지고 올려놓기 때문에 이게 차트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이용하시려면 왼쪽 위에 있는 차트 부분을 누르시면은 인기 순위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카테고리를 정할 수 있고,
기준을 정할 수 있고, 국가를 정할 수 있고, 기간도 정할 수 있고, 날짜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영상이 인기가 많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을 보시면 여기 탭에 보시면 채널도 있고 라이브 영상도 있고 그냥 영상도 있고 광고도 있고 아티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별로 보시면 영상의 조회수, 한국에서 일간 어떤 게 가장 많이 올라왔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오늘 하루 기준입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가 있고 밑에 쇼츠 영상이 굉장히 많고 뉴스 있고 뮤직비디오 있고 쇼츠 영상 있고 그래서 이게 저는 최근에 이게 뭐 쇼츠 영상이 굉장히 조회수가 나오기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회수 순위가 조금 변질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도움이 되진 않는데 그래도 가끔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채널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인기 순위에 어떤 게 요즘 잘 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이렇게 보면은 주간으로 조회수가 얼마나 나왔는지 30일 내에 등록된 영상을 기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한 달 동안 지금 2억 뷰가 나온 거예요. 이분은 이제 틱토커고요. 이분은 글로벌 타겟으로 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만들고요. 블랙핑크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MBC 뉴스, 리뷰 공장 이런 것도 쇼츠죠. 레타 이분도 쇼츠고요. YTN, SBS, 방탄, JTBC, JYP 이런 식으로 사실 연예인들이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쇼츠 영상 그리고 뭐 정치 영상 그리고 뭐 연예인 영상 이게 아마 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를 많이 나오는 채널들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카테고리 토픽에서 먹방이나 주식 투자, 요리 이런 걸 정하셔서 자신의 분야에 맞는 토픽을 고르셔서 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뭐 지금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딱 하나 찝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보면 좋다. 그래서 그 채널의 성장도나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 쪽에서 보면은 1분 요리 뚝딱이요. 이분 진짜 잘한다고 생각해요. 쇼츠로 굉장히 파급력 있게 빨리빨리 쳐서 올라왔고 조회수나 구독자도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구독자 수가 벌써 194만이에요. 벌써 쇼박스를 거의 따라잡았습니다. 그만큼 이게 쇼츠가 지금 파급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마지막은 소셜 블레이드입니다. 이거는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들어오셔서 이거는 해외 사이트인데 가운데 검색하시면 안 되고 여기 오른쪽 위에 숏박스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채널 이름을 정확히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면은 이제 토탈 그레이드 등급이 어느 정도 되고 이거 위에 거는 잘 안 보게 되고요. 밑에 비디오 뷰스 하루 동안 조회수가 얼마나 나온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적이에요. 누적된 영상의 조회수를 한 번에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수익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아까 플레이보드에서도 볼 수 있지 않았냐 라고 하는데 이 채널이 이 사이트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만들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길고 거의 뭐 채널 초창기 때부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디테일하게 봐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대충 얘는 이때쯤에 성장을 했겠구나 하면서 이때 영상을 다시 찾아보는 겁니다. 얘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 이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채널이 컸구나, 조회수가 나와서 인기를 얻었구나 라는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사실 이미 너무 많이 커버리기도 했죠. 네.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의 추천하는 사이트를 말씀드렸고 저는 셋 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꿀팁은 해외 채널의 영상을 틈틈이 보는 거고 그 다음은 상대 채널의 해시태그를 아는 방법. 이거는 먼저 해외 채널의 영상을 틈틈이 보자. 이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지금 외국에 있는 것도 아닌데 알 수 있는 방법은 인기 급상승 영상에 가셔서 오른쪽 위에 이제 자기 채널 마크를 누르시고
위치를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이런 데로 바꾸는 겁니다. 미국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어떤 영상이 오늘 인기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미국을 골랐을까요? 미국은 사실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반년에서 1년 정도, 정말 더 빠르면 2년, 3년도 앞서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지금은 조금 우리나라만의 영상 컨텐츠가 많이 나오기도 했지만, 인사이트가 될 만한 새로운 거를 찾기 위해서는 미국 컨텐츠를 보는 게 좋아요. 특히 이들이 만든 브이로그 영상을 보면은 유튜브 2명이나 3명에서 나와서 이제 막 챌린지 같은 걸 하는데 되게 뭔가 허접해 보이는데 되게 편집을 잘하고 생각보다 규모가 크고 아, 이게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유튜브를 제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하면서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트레이키즈, JYP의 아이돌인데요. 미국에 있는 채널에 나와서도 영상을 만들었네요. 이런 게 특히 미스터 비스트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해외 영상을 틈틈이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뭐 분야가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뭐 음식이면 음식, 리뷰면 리뷰. 이게 굉장히 미국에서는 이미 우리보다 2011년부터 성장을 하고 있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미 성장을 넘어서 거의 고도화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정보나 편집 기법, 촬영 기법 이런 거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 채널의 해시태그를 아는 방법. 해시태그는 이제 우리가 영상을 올릴 때 넣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올리는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하나라도 제발 영상이 알고리즘에 떠야 되니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얘 어떤 해시태그를 썼을까? 제목은 알겠고 해시태그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영상에 들어와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F를 눌러서 찾기를 누르시고 keywords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이 딱 되는데요. 여기에 뜨죠. 승우 아빠 사드세요, 제발 사드세요, 사드세요 제발, 승우 아빠 사드세요, 승우 아빠 사드세요 제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썼죠. 승우 아빠는 많이 썼는데 쇼박스의 해시태그도 한번 봐볼게요. 되게 재밌는 인사이트입니다. 페이지 소스 보기를 눌러서 가장 최근에 올라왔던 영상이고요. 키워드 검색을 하면 딱 3개 썼습니다. 쇼박스, 스케치 코미디, 개그. 단순하죠. 네. 그래서 해시태그가 마냥 알고리즘에 무조건 추천을 받기 위한 필수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리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꿀팁을 알려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4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험과 노하우, 속도, 정성, 자막. 사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경험입니다. 저의 인생과 지금 시청하고 있는 22명의 인생은 전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사이트들은 정말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사이트들을 담은 영상을 담아서 영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데 괜찮을까? 라고 하셔도 여러분들이 초보라면 그 밑에 왕초보가 훨씬 많습니다. 그분들이 찾는 검색량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과 노하우는 어떤 작은 거라도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속도, 빠르게 볼 수 있는 정보나 노하우, 속도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성은 정보의 양이 만드는 퀄리티의 차이입니다. 한 가지의 영상을 만드는데 하루 동안 촬영해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고 3년 동안 촬영해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다면 3년 동안 찍은 다큐멘터리가 훨씬 차별화 포인트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자막입니다.
이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험과 노하우, 아르바이트도 유튜브로 예행 연습, MZ세대 일상이 된 브이로그.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이 교육이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 이미 합격을 하고 나서 유튜브로 다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얘네들이 어떻게 이걸 다 배워왔지 했더니 브이로그를 보고 배워온 거죠. 그 다음은 정성입니다. 1200 크루즈 게스트라는 채널인데 이거는 독일 채널이에요. 독일 채널인데 영상 제목부터 알 수 있듯이 1200시간 만에 비디오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모션 그래픽으로 정보를 되게 전달하는 콘텐츠인데요. 뭐 핵폭탄이 도시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 뭐 지식인에 치면은 형편없는 답변이 나오겠지만 얘네들이 영상을 올리면 아 얘네들은 제대로 만들었겠구나 하면서 클릭을 하게 되고 조회수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얘네가 제작을 할 때 이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기획을 하고서 주제를 정하고 어느 정도 이제 스크립트를 짜겠죠. 그거를 만든 다음에 전문가들 이제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에게 감수를 요청해서 한 번 더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검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속도입니다. 수산시장에서 마술 트릭을 개발하는 상인들. 호갱구조대 영상이죠. 수산시장에서 이렇게 사기를 칩니다. 호갱구조대는 이런 거에 대한 사기치는 거를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사기를 당하지 말라는 채널이고요. 이 채널에 대한 내용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2분 39초밖에 안 되는 영상이지만 이분이 설명하기로는 정말 한 며칠을 고생을 한다고 해요. 이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먹어볼래 먹어볼래 채널은 24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발견한 마약 옥수수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은 되어 있는데 영상 길이가 꽤 길어요. 짧지는 않는데 영상이 굉장히 스피디합니다. 촬영 기법이 이렇게 패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촬영을 많이 하는데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기도 하고 속도감이 있고 자막도 재밌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자막입니다. 자막이 저는 두 가지의 완전 반대되는 성향의 자막을 들고 왔는데요. 왼쪽은 또간집의 자막입니다. 이태원 편 역대급 텐션 예정. 이거에 대한 자막을 쓰기 위해서 편집자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 3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생을 한다. 그리고 재밌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만큼 재밌잖아요. 또. 그리고 오른쪽 밑에는 도미미입니다. 도미미라는 이제 PC방 알바의 브이로그 영상인데요.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른쪽 밑에에 이제 자막이 있는데 9월 15일 키키 이 사람 장난하나 언제적 영상이신지 자막으로 자아성찰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랬나? 이러면서 얘 진짜 웃기네 하면서 그걸 자막으로 담아내니까 이거에 대한 재미를 붙인 거죠. 사실 브이로그를 찍은 게 저는 뭐 되게 대단한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이 자막이 재밌다. 저는 그 정도에서 차별화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클릭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롱폼 채널에 하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만의 썸네일 스타일을 갖자. 스크롤을 하다가 힐끗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나만의 썸네일 스타일을 가져보자. 예를 들자면 지금 내고왕 같은 경우는 테두리를 넣었죠. 여기 호갱구조대도 테두리를 넣었고 자막색,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폰트. 이분들은 폰트를 매우 일관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왕도 마찬가지고 호갱구조대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람 얼굴이 나와야 유튜브 알고리즘에 뜬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룰랄라 스튜디오에서부터 왓썸맨부터 내고왕부터 또한지 모두 얼굴을 썸네일에 넣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배우의 임팩트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 클릭률을 높이는 방법, 쇼폼입니다.
짧은 글로 클릭할 수 있게 만들자. 쇼츠는 썸네일 설정이 안 돼요. 만들어 본 사람, 업로드 해본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썸네일 설정이 안 됩니다. 대신에 그래서 차별점은 제목이랑 썸네일 뿐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제목을 15자 이내로, 제목을 15자 이내로 만들어야 된다. 이 왼쪽 밑에 짜파게티 더 맛있게 먹는 새로운 방법. 레어템 제야 황강이 포카. 이런 식으로 제목을 굉장히 짧게 지어야 한눈에 딱 들어와서 클릭하기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목을 영상 내 표시하면 썸네일이 자동이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롱폼 영상을 숏폼에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시 한번 영상 내에 써주는 거죠. 그러면 어느 부분이 썸네일로 설정이 되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이겠구나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 말씀드릴 거는 요즘 영상을 보는 트렌드입니다. 숏폼, 롱폼, 숏폼, 롱폼.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예시를 볼게요. 숏폼 영상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될까요? 롱폼은 이미 너무 알고리즘이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상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내 영상을 올려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숏폼 영상은 아직 초창기이기도 하고 어쨌든 시청 시간 자체가 롱폼보다는 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상을 추천해줘야 되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범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영상이 있어? 근데 뭐 재밌네? 하면서 다양한 영상을 접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해서 하나 영상을 봤어요. 이거는 주둥이 방송이라고 하는 이제 방송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숏폼 영상이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댓글에 원본 영상의 링크를 올려놔요. 이걸 고정을 시켜놓죠. 그럼 그걸 들어가서 롱폼 영상을 시청하는 겁니다. 이거의 역순도 있어요. 내가 4일 전에 이거의 영상을 이미 봤는데 쇼츠로 이 영상을 한 번 더 보다가 재밌으면은 다시 또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냐라고 하면은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Z세대 이제 보고서를 발간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Z세대 영상 시청 관련된 이제 설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쟤네 1인 크리에이터들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채널 15야는 이제 나영석 PD님의 군단이죠. 작가부터 해가지고 해서 운영하는 이제 채널인데 거기서도 쇼츠를 굉장히 많이 올려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느껴졌던 게 촬영 현장에서 롱폼 영상을 그냥 그대로 숏폼으로 만들어서 업로드한 게 아니라 거기서 있었던 영상 내용 자체를 휴대폰으로 찍은 걸 업로드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선함도 있고 어쨌든 이거에 대한 영상 내용이 롱폼에 있을 테니까 롱폼 영상을 또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숏폼과 롱폼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40분 동안 강의를 다 마쳤는데요. 그래서 Q&A를 이제부터 받아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실시간 채팅에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최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주시는 동안 먼저 질문이 들어왔던 거를 좀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6명의 영상 제작팀 팀장으로 있습니다. 요즘에는 영상 하나 기획하고 컨셉 잡기가 힘들 때가 많습니다. 막상 영상 의뢰가 떨어지면 막막하기도 하고요. 영상의 인사이트를 주로 어떻게 얻으시는지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상 채널 인기 사이트들 얻는 거, 인기 영상 보는 걸 많이 권장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안서를 넣어야 될 때는 인기 있는 걸 가져다 줘야 돼요. 이런 게 요즘 잘 되니까 이런 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에 저희 노하우를 조금 녹여보시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기획력으로 보나 컨텐츠로 보나 요즘 친구들이 잘해서 벅찹니다. 그럴 때 팀장으로서 어떻게 기획해주고 싶은데 좋은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협력해서 결과물을 뽑아내려면 팀 리더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모든 방송국이나 컨텐츠 제작사도 모두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옛날에 잘했던 분들이 지금 팀 리더로 있습니다.
근데 그 팀 리더분들이 계속해서 잘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해줘야 될 역할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렇게 기획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했던 그 과정에서 쌓았던 경험치들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도 않는 기획들을 많이 가져오면은 그거를 뭐 어느 정도 걸러서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걸러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또 인사이트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캐릿이라고 하는 이제 뉴스레터를, 최신 트렌드를 알려주는 뉴스레터를 받아보시거나, 일사이프라고 하는 어, 최신 유행하는, 이제 해외에서도 유행하는 뉴스 영상을 보여주는 뉴스레터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많이 보시면서 큰 틀을 잡아주시고, 이분들이 어떤 조회 뭔가 가져온 것들이 괜찮다 싶으면은 해보라고 많이 권해주시고 보상을 적절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영상 트렌드를 알아볼 때 한 가지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줄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한번 적어봤어요. 또간집이라고 하면 광고에 얼룩진 정보의 바다에서 한 줄기 빛과 같다. 내고왕은 필요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정말 사석에서 같이 술 먹는 친근한 분위기. 티르키예즈, 어이없는 질문들. 곽튜브나 바니보트, 옆집 형 동생의 리얼한 여행기. 이런 게 차별화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하나씩 담겨져 있고 그 다음 영상 만드는 기법은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획의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매 시간 업로드되는 상황에서 기획의 차별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의 영상과 이 전의 탭이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편집 스킬이 부족하다 느끼는 와중에 아이템과 기획이 좋다면 일단 시작하라 권하실까요? 편집 기술을 늘려서 충분히 공부해서 영상을 올려야 할지, 기획을 빠르게 해보고 편집 스킬을 늘려가는 것이 권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대충이라도 만들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자기가 기획을 하면은 자신에게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만들 수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대충이라도 만들고 나서 봐보면 생각보다 재미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편집 스킬을 늘리기보다는 기획을 빠르게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한된 정보와 편집 스킬 내에서 최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홍보 영상의 기획의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영상만 찾아다 보면 현타가 와서 포기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브랜드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홍보라는 게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괜히 대기업들이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네, 돈을 쓰는 이유는 홍보 컨텐츠에 제작되는 제작 비용보다 그냥 유튜브 조회수 광고 태워서 보게 만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브랜드를 완전 대기업급의 브랜드라면 그럴 수가 있고요. 그냥 좋은 영상 만들어서 광고를 열심히 태우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말 B급 영상이라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니즈를 건드려주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카메라나 좋은 편집 스킬이 있지 않아도 저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볼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크리에이터가 된 다음에 상품을 상품을 팔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우파 TV라고 이제 자동차 리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차량용품을 광고에서 팔고 있습니다. 네. 기획이나 제작할 때 영감을 어디서 보느냐, 이것도 아까 인기 탭에서 보면 된다고 하셨고, 팀원들과 어떻게 협업하느냐, 이거는 회의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고요. 저는 보통 1인 PD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PD가 한 명이 있고 결국 제작할 때는 제작팀을 이제 뭐 촬영이나 조명이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마다 기사님을 불러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이분들 다 운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기획이라는 부분이 참 막연한데 그래도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기획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는 것 같다. 모작을 하는 게 기획 관점에서 도움이 되냐?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작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내가 만든 촬영 푸티지랑 그 사람의 푸티지, 그 사람들의 촬영본이랑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영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작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은 내 차별점이 들어가서 성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실시간 채팅에 올라와 있는 글도 한번 봐볼게요. 장기적으로 채널을 키우려고 하는데 주제를 여러 가지로 잡아 다양한 채널의 정보를 제공할지 아니면 하나의 주제로 깊이 있는 영상을 제작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떤 주제로 하려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취 음식, 레시피, 자취 이런 식으로 A, B, C 단계에서 C 단계 내에서 머물러 있다면 어떤 걸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 반응이 없어서 좀 힘들거나 그러면은 조금 분야를 옮겨볼 수 있겠지만 내가 잘하는 건지는 알아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널에 키우는 목적도 좀 중요해요. 왜냐면은 내가 이걸로 한 5천 구독자 가지고 돈을 벌어보겠다. 아니면 정말로 난 큰 인플루언서가 되겠다. 라고 하면 조금 방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1만 명까지 되려면 몇 달 정도 걸리나요? 이재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저는 최소 3달? 반년?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0에서 1만 만들기가 정말 정말 힘들어요. 그치만 또 잘 되는 채널 보면 정말 빵 튀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채널은 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독자를 많이 가지려면. 그래서 더 질문을 남겨주시면 어떤 하찮은 질문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 거를 알려주시면 저도 보고서 재밌게 답변해 볼게요. 영상을 비전공한 대학생인데요. 영상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관심 분야는 비디오그래피, 여행 영상, 연출입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경험을 쌓고 실력을 늘릴 수 있을까요? 추천책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관련 학과로 학사 편입이나 대학원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학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싶으신지를 잘 모르겠는데, 한예종까지 뭐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준비를 한 번쯤 해보는 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촬영기사 제가 하시는 분을 아는데, 그분은 유튜브가 아니죠. 정말 책으로 그냥, 학과는 정말 상관없는 뭐 자연계 무슨 식품모였어요. 근데 뭐 중앙대 식품모였는데, 그냥 도프룩이라고 하는 거기 영상 커뮤니티에서 이제 뭐 촬영기사 찾습니다 하면은 자기 유튜브로 공부하고 책으로 공부하고 해가지고 가서 촬영기사를 하다 보면 여기서도 찾아주고 한 번 찾은 사람이 괜찮으면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 거의 광고 CF, 뭐 연예인, 뭐 유아인이래. 아이유님이 나오시거나 뭐 이런 영상도 많이 찍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3, 4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에는 검색 상단 노출되는 지수가 있다고 하는데 유튜브 채널도 그런 지수가 있다고 보여지나요? 저도 이걸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썸네일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똑같이 만들면 안 되고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고 제목도 똑같이는 안 되는데 비슷하게 만들어야 돼요. 생각보다 유튜브가 똑같이 영상을 만들면 걸러내더라고요. 뭐 썸네일을 아주 그냥 복붙했다 이러면 걸러내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만든다, 비슷한 썸네일이다 이러면 추천을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행 영상이나 KC 네이스테 어떤 브이로그 영상인지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보드나 콘티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이를 위한 공부가 따로 필요할까요? KC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거의 다 챌린지였어요. 예, 챌린지 영상에서 점점 뭐 리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최근에 영상을 보질 않아가지고 여행 영상은 저는 콘티를 짜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영상 촬영본을 찍기 전부터 어떤 내용을 담아야겠다 하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여행 영상은 사실 100을 찍으면 한 3을 씁니다. 저도 한 촬영본에 한 20시간 나온 거를 2, 3분 보여드린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여행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KC 스타일이나 뭐 샘콜더 같은 영상을 만들려면 먼저는 촬영하고 나서 영상을 모으고 그걸로 여행 영상을 만들고 그 여행 영상의 영상을 또 모아서 콘티를 만들어서 하나의 뭔가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만들죠. 이를 위한 공부가 따로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적어보세요. 저도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콘티를 한 3번 만들었습니다. 한 3번 만들어서 고치고 가장 궁금해할 만한 것만 남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국에 영상 편집자로 들어가고 싶은데 기획이나 촬영 실력도 배워둬야 될까요? 이거는 방송국에 영상 편집자로 들어간다는 질문이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즘 방송국들은 거의 한 90%는 저는 외주 제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외주 제작사에 영상 편집자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방송사들이 있죠. 옛날에 엠넷은 그랬어요. 엠넷은 이제 모든 PD가 편집을 다 합니다. 그래서 PD분들이 이제 뭐 말단 신입분들이 이제 한 12명이 있으면 12명이 편집을 한 거를 또 모아서 한 5명에서 또 편집을 하고 3명이, 1명이 이제 마지막 검수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촬영본이 정말 기니까 이걸 혼자서 다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영상 편집자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그냥 촬영 방송국 PD가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남겨주시면 또 보겠습니다. 아니면 시간이 좀 남으니까 제가 추천하는 채널들도 좀 봐볼게요. 댓글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레카에게 당하지 않는 법 1부. 호갱구조대라는 채널을 보시면 구독자가 115만 명인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처음에 영상을 쇼츠만 올렸어요. 쇼츠만 올려서 조회수를 엄청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400만 뷰, 500만 뷰, 1000만 뷰가 넘는 것도 있고요. 한국에서 1000만 뷰 나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쇼츠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롱폼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쇼폼의 조회수에 따른 비용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거의 한 0.1에서 0.02 막 이 정도 사이입니다. 뭐 앞으로는 더 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롱폼에 비하면 많이 낮죠. 그렇기 때문에 호갱구조대라는 채널은 쇼폼으로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롱폼으로 아예 전환을 해버렸다. 지금은 쇼폼을 올리고 있지 않다. 저는 이게 요즘 채널을 키우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분 뚝딱 요리 이분도 마찬가지죠. 고상하신 쇼츠가 사실 주였습니다. 롱폼도 하시고 계시네요. 근데 이분이야말로 저도 쇼폼을 굉장히 많이 접하면서 봤던 분인데 시작은 쇼폼으로 해서 이제 롱폼 영상으로 유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채널도 정말 많이 키웠고 롱폼 영상이라고 해봤자 1분이에요. 1분, 2분 이랬던 것 같은데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고 구독자도 정말 빨리 많이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채널을 키우려면 그냥 쇼츠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롱폼 영상보다는 쇼츠 영상을 만드는 게 품이 덜 드니까요. 근데 또 브랜드 채널이라면 또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기업형 채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고왕이나 또간집 이런 채널들 사실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채널이 아니잖아요. 뭐 촬영만 4-5명이 붙고 뭐 편집도 혼자서 안 하겠죠. 한 2명이서 하지 않을까. 썸네일도 2개 만들어서 하나로 결정하고 뭐 이런다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의 제작비가 얼마나 될까? 사실 일반 브랜드나 일반 제작자가 따라할 수는 없는데 2020년에 이제 샌드박스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보면은 기업형 컨텐츠의 조회수가 점점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 아무래도 정성이 담긴 그리고 제작비가 담긴 이런 영상을 많이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별점을 가져가기보다는 저는 쇼폼 컨텐츠를 만드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들이 요리조리 미노이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채널이 제일 신기했어요. 제작사에서 이런 채널을 만들다니 왜 만들었을까? 자기 소속 아티스트들을 홍보하기 위해서이기도 있지만 아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혹시 강의에서 말씀해주신 스튜디오 룰루랄라 달라 스튜디오 또는 외주 제작사에 취업하는 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가 중요하죠. 저는 어떤 곳에 취업하면 네. 야미님이 또 답변을 주셨는데 결국은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든 하나는 만들어 둬야죠. 적어도 내가 이 채널에 이 정도 관심이 있고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 잘할 자신이 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모션 그래픽 만들었던 거 학교 다니면서 만들었던 거 보여주면서 민호의 요리조리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할 순 없잖아요. 물론 뭐 자막이나 이런 거 뭐 효과를 넣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채널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도프룩에서 일반 학생을 써주네요. 장비만 있으면 거의 써주죠. 네.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일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생각보다 장비만 있으면 써주는 곳들이 많아요. 네. 나이를 보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통 지원을 받을 때 장비를 많이 보죠. 어떤 장비를 갖고 있냐. 그거에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을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저도 막 롯데에서 만드는 어떤 컨텐츠에 가서 찍기도 했고, 예. 그런 한번 물고만 트면은 소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이 막 그렇게 촬영하다 보면 촬영기사끼리 밥 먹고, 뭐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를 피고, 어쨌든 써줬던 사람은 또 계속 쓰기도 하고, 그 주변 사람이 또 찾아달라고 하면 이 사람 추천한다고 하면서 또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타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Motion Elements.